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골드 PTT라는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골드 PTT란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처음 쓰이게 된 시술의 명칭입니다. 처음 여드름 치료에 쓰였지만 최근에는 모공, 탄력 등에도 그 쓰임새가 점차 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 PTT란 골드 나노 입자라고 된 약물을 모공 속에 침투를 시킨 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침투된 골드 나노 입자에서 열을 발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원리는 레이저를 쏘게 되면 골드 나노 입자가 미세하게 떨리게 되고 그 떨림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발생된 열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 여드름균도 죽임으로써 여드름을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기존에 PDT라고 불리던 광역동 치료라는 여드름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PDT는 실제 피부암이 많은 서양에서는 피부암 치료로 많이 쓰였던 그런 치료인데요. 현재도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암보다는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가 치료 후에 자외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좋았지만 많이 사용될 수는 없었던 그런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광선에 반응해서 피지선 조직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햇빛 광선도 작용해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치료 후에 항상 잘 닦아내고 열심히 닦아내고 했던 그런 치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닦아내도 잔여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치료 후에 병원 밖에서 햇빛을 쏘이고 하게 되면 빛에 반응해서 자극이 됐던 그런 치료입니다. 골드 PTT도 이러한 PTT 치료와 원리는 비슷합니다. 다만 빛을 쪼이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쪼여서 그 골드 나노 입자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다른 점이죠. 따라서 치료 후에 햇빛을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치료가 처음 언급이 된 것은 2015년도 논문에 미국에서 처음 이 치료의 원리라든지 이 치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실제 환자에 치료하게 된 것은 2018년, 2019년 지금입니다. 벌써 한 4, 5년 됐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최신 치료에 속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골드 PTT, 골드 나노 입자를 모공 속에 침투시키고서 레이저를 조사하면 열이 발생되고 이 열에 의해서 여드름균이 죽고 피지선 조직을 파괴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현재는 여드름 치료 외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물론 여드름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쓰이고 그 외에도 모공, 탄력, 피부결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 시술을 하는 고주파 치료와 같이 피부 속에서 열을 발산해주면 콜라겐 재생이 되고 피부결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모공도 축소되고 피지선도 줄어들고 피지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그런 모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드름, 모공, 탄력, 피부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 PTT 시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핵심 치료 외에 그 전후 관리가 좀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 피지를 먼저 제거해주는 아쿠아필을 한 후에 골드 PTT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피지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모공 속을 청소해주고 제거해준 다음에 피지를 줄이는 치료를 해야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지를 제거해준 후에 골드 PTT 약물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기계를 이용을 해서 모공 속 깊이, 피지선까지 그렇게 침투를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지를 제거한 후에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 피지가 있는 분들은 압출과 스케일링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드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좁쌀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을 압출하고 필요하면 여드름에 효과적인 제스너 스케일링과 같은 그러한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골드 PTT 약물을 침투를 시키는데요. 그냥 도포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깊이 모공 속 피지선 안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 침투기기를 이용을 해서 모공 속 깊이까지 침투를 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제네시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평소 제네시스 레이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피부에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부 속에서 열이 전달되고 발산돼서 피지선 조직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진정 관리를 통해서 자극된 피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 횟수는 대개는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1회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5회 이상 10회까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기간은 보통 5회 정도 치료했을 때 여러 연구나 논문들에 의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심지어는 2년까지도 여드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길게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드 PTT의 작용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드름을 나는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길게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여드름의 유발 요인이 잘 차단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좀 더 오래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 PTT의 장점은요,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와 여드름균을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치료한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케일링이라든지 기본적인 압출 치료에 비해서 그 효과나 유지기간 면에서 훨씬 효과가 좋고요. 마취나 통증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술할 때 레이저도 좀 따끔거리는 그리고 좀 따뜻한 열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별로 그렇게 아파하진 않고요. 치료 후에도 일반적인 스케일링 정도의 압출 자국 정도만 남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하는 다운타임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드름도 치료하면서 모공, 탄력, 피부결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여드름이 있지 않은 지성 피부 환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 PTT를 주로 추천해드리는 시술 대상은요, 여드름이 고민이지만 약을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반적인 여드름 압출 스케일링 치료만으로는 그 효과가 좀 부족하고 병원에 자주 내원하기 힘들고 조금 빨리 치료 결과를 원할 때는 골드 PTT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시술에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골드 PTT라고 해서 여드름에 그렇게 만능은 아닙니다. 먹는 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케일링 압출 치료에 비해서는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약물과 레이저의 비용 때문이라서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드름 치료에는 이렇게 원샷 원킬 모든 게 해결되는 치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생활 습관부터 어떤 식습관, 화장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치료가 돼야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골드 PTT라고 해서 만능 치료는 아니고요.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신 치료이면서 보다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인 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PTT를 하면서 여드름의 증상이나 여드름 자국, 흉터 예방 등등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병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치료만 하기보다는요,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있을 때는 붉은색을 없애는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고요.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과 같은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드름 치료 외에 좀 지성 피부에 있어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골드 PTT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공을 줄여주고 피지를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있어서 모공, 피지, 피부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다른 탄력 시술들과 병행해서 같이 치료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다 뭘 집어넣을 때는 주로 이제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쉽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있는 구멍은 모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아닌 쪽으로도 흡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입자 같은 경우는 주로 모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건 모공이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골드 PTT의 역할이 피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기존에 막혀있고 묵혀져 있던 그 피지를 제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고 있고 들어있던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를 제거를 해줘야 기본적으로 좀 더 모공이 열리게 되고 더 잘 침투가 되고 또 깨끗한 모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을 때 여드름이 일단 덜 나고 여드름이 호전되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모공이 좀 줄어든다면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뭐 그 내부를 볼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로 더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드름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여드름균이 어느 정도 줄었고 모공이 크기 같은 것들이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볼 수는 있죠.
이 시술이 자극이 되지는 않아요. 거의 자극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극도로 예민한 경우에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술이 자극되지는 않기 때문에 약을 먹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요. 근데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거나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약 먹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그 약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골드 PTT를 하게 되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도 치료는 가능해요.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먹었다가 끊은 경우에 좀 효과가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약의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러한 병행은 가능합니다. 오늘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골드 PTT, 그리고 여드름 외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골드 PTT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